이 대표의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계엄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가 심치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걸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완벽한 독재 국가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겁니다. 얼마 전 민주당 한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부가 국방부 장관을 교체한 것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빌드업이다. 라는 이른바 근거 없는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인바 있었는데 최고위원에 이어 이 대표까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계엄.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계획, 굉장히 더 진전된 일종의 의혹 제기인데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에 플러스 한 가지 더 나가서 국회에서 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이겠죠? 야당 의원들을 체포 구금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거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이 대표? 글쎄요, 저는 민주당이 내심 불안한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50대 같으면요, 벌써 국회 해산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 50 헌법에는 국회 해산권이 대통령한테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헌법이었다라고 하면은 국민 투표 딱 하면은 그 국민 여론조사하면은 대통령이 차라리 국회 해산하고 다시 국회의원 총선하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왜 뜬금없이 계엄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가. 왜냐하면 그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의원들이 꼼짝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헌법 77조 5항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 77조 5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비상계엄 관련해가지고 국회가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대통령이 계엄을 내려도 당장 내일 지금 뭐 범야권이 192석인데 계엄 해제하는 거는 진짜 식은 죽 먹기보다도 더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이재명 대표가 말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가. 그 국회가 모여가지고 계엄 해제를 갖다가 하면은 계엄이 효과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아예 국회의원들이 모이지 못하게끔 그렇게 다 우르르 다 체포해가지고 이런 계엄 해제 요구도 못하게 한다. 이런 그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기라성 같은 분들 많이 있는데 법전을 갖다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법전, 법전을 봐라. 아니 법이 헌법만 있습니까? 헌법 77조 5항만 있습니까? 무슨 법이 있냐면요. 계엄법이 있어요.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계엄법이 있는데 지금 헌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있고요. 예. 13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유지가 된다. 계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법조인 출신이신데 그 이재명 대표가 걱정하는 것과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그 불체포 특권을 제일 잘 사용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저기 그 민주당에서는 무슨 계엄 우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차라리 김용현 전 경호실장이 국방부 장관 됐으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 쿠데타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상식에 맞는 이야기지 우리나라 헌법과 계엄법에 따를 때 계엄이라고 하는 게 현재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걸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민주당을 스스로 희화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스피커들이 워낙 무게감이 있는 스피커 두 분이 다 계엄을 언급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재명 대표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엄을 언급했는데 혹시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본 근거가 있을까요? 글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대표가? 뭐 지금 뭐 그 수석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이? 그렇고요.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주 좀 정치적인 맥락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처음에 언제 나왔냐 살펴보면 그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안보실장도 몇 달 안 돼서 교체를 했고 국방부 장관을 이제 안보실장으로 이동시키고 이러면서 이 군사와 이 안보 라인 쪽에 전부 다 전면적으로 군 출신을 다 배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외교관 출신이었던 그 안보실장을 계속해서 쓰는 것이 맞지 임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을 계속 이렇게 교체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이 고등학교 뭐 1년 선배로 알려지기도 했고 워낙 가까운 인사로도 알려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던 당사자 중에 한 명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굳이 우리가 이 외교 정책이나 안보 정책을 총괄할 때 있어서 외교관 출신이 아니라 군 출신을 다 포진할 이유가 뭐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의 어떤 맥락이나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와 동시에 결국에 군 출신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까는 것 자체가 네. 어떤 무언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종합적인 평가에서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어떤 뭐 입틀막 사건이라든지 대통령에게 반하면 계속해서 뭐 수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일들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을 향한 아주 고밀도의 고의적으로 좀 농축된 그런 비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심과 의심을 종합해 보면 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의심이 나왔다라는 건데 사실 현대 한국사에서 계엄이 선포된 적은 없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계엄 준비 근거를 제시하라. 조금 전 한 대표가 밝혔습니다. 근거 제시 안 하고 사실 아니면 국기문란이다. 계엄 주장은 그만큼 이 계엄 주장은 글쎄요, 이 워낙 이 무게감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거 없이 계엄을 운운하는 것은 국기문란에 해당한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계엄을 주장한다면 이건 마치 내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라는 식과 같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내귀에 도청 장치요? 그러면서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네. 내귀에 도청 장치. 예전에 KBS였나 MBC 뉴스였나 네, 스튜디오에 난입해서 내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라고 주장한 분이 있었지만 네. 조사해 보니 도청 장치는 없었어요. 마치 이제 이 대표의 어떤 계엄령 주장이 근거가 없이 계엄령을 운운했다면 내귀에 도청 장치 같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한 건데 이거 야당이 근거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어떤 국민들도 정말 혹시 현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되게 황당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정말 무슨 헛개비를 보고 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저게 뭐 양치기 소년 피노키오도 아니고 저런 식의 근거 없는 계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계엄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국민들한테는 지금 시대에는 너무나 낯설고 아까 그리고 저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뭐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계엄법에도 그렇고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의 정치 국회 구조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이 저런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를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하고 저걸 정치 공세로 지금 특히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 정치가 다시 복원되고 뭔가 좀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 보자라고 하는 저런 협치의 물꼬를 트는 저런 과정에서 계엄령 선포 얘기를 한 이유가 그 저희가 도대체 무엇인지 사실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을 자꾸 공포심에 몰아가서 오히려 자극시켜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그 친일몰이를 계속 해온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어떤 정쟁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지금 더군다나 지난 최고위원들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 이후에 또 공식적인 저런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준비해서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좀 다소 좀 즉흥적인 자료를 통해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어제 그 정말 기대치가 높았던 대표회담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런 하나의 오개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김영주 의원님. 네. 계엄령. 이 계엄 사령관이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계엄군이 의회를 장악하게 돼서 계엄 사령부가 입법권과 행정권을 다 갖게 되는
전쟁이나 내란 아니면 국가 재난 사태에 달할 경우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에 지극히 예외적으로 아주 임시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게 계엄인데 수석 최고위원과 대표까지 언급할 정도였으면 뭔가 근거 없이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포스트 트루스, 저 탈진실 시대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짜다. 예.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안타까운 것은 한동훈 대표가 격차 해소와 청년의 삶, 즉 미래에 주목했다면 이재명 대표는 긴급 조치 세대들 또 과거 민주화 운동 세대들의 마음에 드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아, 계엄 준비. 뭐 노스탈지아 향수를 느끼잖아요. 80년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과거 지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별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근거는 없지만 통할 수 있다. 혹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졌다.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광복절 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지나치게 반국가 세력 또 검은 세력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그 방금 이제 박승민 최고 얘기했듯이 안보실을 전체 군인으로 다 포진시키고 이런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거죠. 근거는 없지만 이 대표가 계엄을 언급함으로써 네. 이 정부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다. 예를 들면 김문수 장관이 와서 노동개혁한다. 뭐 민노총은 반국가 단체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사회가 심지어는 어르신조차도 반개혁 세력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지금 동봉투 사건에 연루돼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잡아넣고 이제 그런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 수 있다. 네. 뭐 국회에서 헌법에 계엄령을 뭐 가반 이상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과거 방식으로 보면 이건 상상력입니다. 의원들 집에 다 가택 연금을 시켜놓고 네, 군인들이 예. 수석 최고위원부터 최고위원들 다 가택연금 예. 집 앞에 지키고 그 가반이 국회에 나올 수 없도록 하는 대표 긴급 체포하고 예. 그런 쿠데타나 계엄령이 없지 말라는 법이 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현재의 민주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다 쌓아온 계적 속에 있기 때문에 계엄령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고 네. 또 실현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김민석 수석 최고가 저런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심 위반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노림수는 있다. 조금 더 대통령도 이번에도 보면 국회를 개원하는데 8.7 체제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에 안 온다. 이건 일부러 대결적인 진지전을 구축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대통령과 여당이 더 대화 기조로 가는 것이 이 가짜 뉴스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 김민석 전 최고 주장 가짜 뉴스에 가깝다. 하지만 뭔가 정치적 노림수는 있는 발언이다. 라는 개인적인 견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국민들은 얼마나 저 주장을 신뢰할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